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경제 나침반, 경제학 짱 박사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거시경제라는 큰 숲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산물 시장이라는 나무도 보고 화폐 시장이라는 또 다른 나무도 살펴봤잖아요. 오늘은요, 이 나무들을 모아서 숲 전체를 조망하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바로 거시경제의 균형을 분석하는 끝판왕 ISLM 모형을 다뤄볼 거거든요.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려운데 싶을 수 있지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경제 뉴스가 완전히 다르게 들리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출발해 볼까요? 박사님, 뉴스에서 금리가 오르고 정부 지출이 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 경제에 정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건지 솔직히 너무 헷갈려요. 바로 그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거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 복잡하게 얽힌 경제 현상들을 아주 명쾌하게 풀어주는 비밀 지도가 있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지도, ISLM 모형이라는 걸 함께 정복해 볼 거예요. 이 지도를 손에 넣으면 경제가 움직이는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 거대한 거시경제라는 지도를 제대로 읽으려면요. 먼저 지도 위에 표시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핵심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시장의 원리를 알아야 해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경제 지도의 바탕이 되는 두 개의 핵심 시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생산물 시장, 그리고 다른 하나는 화폐 시장이죠. 이 두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상태, 바로 그 지점을 우리는 거시경제 전체가 안정된 상태, 즉 일반 균형에 도달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 두 시장의 균형점을 찾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두 시장의 균형을 찾아낼 강력한 도구 두 개를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보여주는 IS 곡선, 그리고 두 번째는 화폐 시장의 균형을 보여주는 LM 곡선이에요. 자, 첫 번째 도구는 바로 IS 곡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만드는 모든 물건과 서비스, 즉 생산물 시장이 딱 균형을 이루는 점들만 모아서 쭉 연결한 선이에요. 이 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이든 그 점이 나타내는 국민소득 Y와 이자율 R의 조합은 생산물 시장을 아주 안정적으로 만든다는 뜻이죠. 여기 이 수식이 바로 IS 곡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좀 더 크게 확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 지출, 그리고 CA는 경상수지를 뜻해요. 이 모든 걸 더한 게 바로 한 나라의 총수요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IR.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투자는 이자율 R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자율이 오르내림에 따라 투자가 변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IS 곡선이 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 즉 우하향하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열쇠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이자율이 갑자기 올랐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이자율이 오르면 1단계, 기업들 입장에선 돈 빌리기가 부담스러워지겠죠? 그래서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2단계,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면 나라 전체의 총수요도 당연히 감소하겠죠? 3단계, 결국 생산이 줄고 국민소득도 따라서 줄어들게 됩니다. 4단계, 보세요.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국민소득은 내려갔죠? 그래서 이들은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우하향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도구 LM 곡선을 만나볼 시간이에요. 이 곡선은 화폐 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점들을 연결한 선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중에 풀린 돈의 양, 즉 화폐 공급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돈의 양, 화폐 수요가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들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물건을 더 많이 살 테니 거래에 필요한 돈도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은 그대로라면 돈의 값어치인 이자율이 올라가야만 수요와 공급이 다시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LM 곡선은 국민소득이 늘면 이자율도 같이 오르는, 즉 우상향하는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자, 드디어 우리가 많은 두 개의 강력한 도구를 하나의 지도 위에 합쳐볼 시간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IS 곡선과 오른쪽 위로 향하는 LM 곡선이 딱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바로 저 A점입니다. 바로 저 지점이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그야말로 기적의 지점, 거시경제의 일반 균형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국민소득이 바로 Y1, 균형 이자율이 R1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지도도 완성했겠다. 한번 실전 훈련에 들어가 봐야겠죠?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정부의 재정 정책입니다. 이건 마치 어벤져스의 헐크 같아요. 경제에 아주 강력하고 직접적인 파워펀치를 날리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박사님, 그러면요. 만약에 정부가 갑자기 도로도 막 더 만들고 공원도 새로 짓고 하면서 돈을 팍팍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자, 우리 지도를 보면서 한번 분석해 봅시다. 정부가 움직이기 전 우리 경제는 여기 보이는 A점에서 아주 평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국민소득은 Y1, 이자율은 R1 수준이죠. 자, 그런데 정부가 지출을 꽝 하고 늘렸습니다. 이 정부 지출은 아까 IS 곡선을 구성하는 총수요의 일부였죠? 그러니까 총수요 자체가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건 곡선 위에서 점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IS 곡선 자체가 통째로 오른쪽으로 IS1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경제의 균형점은 A에서 B로 점프하게 되죠. 자, B점을 한번 보세요. 국민소득은 Y1에서 Y2로 늘어났고 이자율도 R1에서 R2로 상승했네요. 와, 그러니까 재정정책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지만 동시에 이자율을 올리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두 번째 시험입니다. 이번엔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인데요. 이건 헐크의 우직한 펀치와는 좀 달라요. 마치 닥터 스트레인지가 쓰는 마법처럼 보이지 않게 하지만 강력하게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와우, 마법이라니 재밌는데요? 그럼 중앙은행이 돈을 더 많이 풀어서 통화량을 늘리면 그 마법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자, 다시 지도를 펼쳐봅시다. 중앙은행이 통화량 M을 늘린다는 건 화폐 시장의 돈 공급을 늘린다는 거죠. 이건 LM 곡선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LM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LM1으로 스르륵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균형점은 B가 되죠. 자, 결과를 볼까요? 국민소득은 Y1에서 Y2로 똑같이 증가했는데 어라? 이자율은 R1에서 R2로 오히려 떨어졌네요. 그렇죠. 시중에 돈이 흔해졌으니까 돈의 가치인 이자율은 당연히 하락한 겁니다. 재정정책과는 이자율의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나타났어요. 신기하죠? 자, 그럼 두 정책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까요? 정부의 재정정책, 즉 헐크의 펀치는 IS 곡선을 움직여서 국민소득과 이자율을 둘 다 끌어올렸습니다. 반면에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닥터 스트레인지의 마법은 LM 곡선을 움직여서 국민소득은 올렸지만 이자율은 오히려 내렸죠. 이 슬라이드가 핵심을 딱 보여주네요. 두 정책 모두 경기를 살리는 효과는 있지만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은 정반대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정말 축하합니다. 방금 여러분은 거시경제라는 복잡한 지도를 읽는 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이 우리 경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힘을 얻게 되신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ISLM 모형은 생산물 시장 IS와 화폐 시장 LM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분석 도구라는 것. 둘째, 재정정책은 IS 곡선을, 금융정책은 LM 곡선을 움직인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은 뉴스를 보면서 저 정책은 국민소득은 늘리겠지만 금리도 오르겠구나. 혹은 이 정책은 금리를 낮춰서 투자를 유도하려는 거구나 하고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국제경제학, 처음엔 정말 높고 거대한 산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ISLM이라는 아주 훌륭한 등산 장비를 손에 넣은 것처럼요. 이렇게 하나씩 올바른 도구를 갖추어 나가다 보면 어느새 그 정상에 서서 세상을 한눈에 내려다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배운 이 강력한 지도를 활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가장 필요한 정책은 과연 헐크의 펀치일까요? 아니면 닥터 스트레인지의 마법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고민과 분석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